네, 반갑습니다. 저는 파고다 토익 스피킹의 신 이현석입니다. 2020년 8월 최신 기출 특강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여러분하고 이번 달부터는 저희가 수업도 원격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원격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특강 영상도 기존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촬영해 드리는 방식이 아니라 저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보내드리기로 하고 있고, 저희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수업 자체를 저희도 전부 다 이렇게 원격 화상으로 줌 화상 회의 플랫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도 집에서 강의하고 여러분도 집에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 김소라 선생님도 집에서 강의하시고, 여러분도 집에서 좀 안전하게 다 같이 만나면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잖아요. 자, 그래서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8월 중순부터 저희가 모든 수업을 다 그렇게 전향을 해서 굉장히 좋은 그 수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수업 중에 굉장히 활발한 채팅과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때 연습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오픈 단톡방이 따로 있어가지고 수업 외적인 시간에도 계속 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 강의하는 거 이상으로 정말 여러분과 좀 친해지고 밀착되고 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이제 성적을 잘 취득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고 있고, 매월 이렇게 진행하는 라이브 강의도 녹화합니다. 이렇게 녹화해서 저희가 그 달분을 또 다음 달에 파고다 인강 인터넷 강의에서도 제공을 하고 또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매달 그 라이브 강의를 수업을 이렇게 통해서 계속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적 잘 나오고 있습니다. 8월달 수강생들도 지금 시험 보신 분들 8월 15일 날 시험 보신 분 성적 하나 가져왔는데요. 레벨 6도 상당히 다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레벨 7은 굉장히 높은 등급인데 170점대, 160점대 이렇게 그 레벨 7 등급도 잘 나오고 계세요. 학생분 성적표 오늘 아침에 제가 공유받은 거 하나 편집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달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 파고다 어학원에 저희 토익 스피킹의 신 저희는 이제 강남센터에서 강의하는데, 이제 어디서 강의하는 게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저희 수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달에 나왔었던 세트 중에 파트 3를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좀 연습을 좀 해드릴게요. 매달 특강에는 특정 파트를 정해서 저희가 연습을 하는데, 파트 3가 좀 평이하면서도 좀 잘못 주제에 좀 말리면은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든 주제 그 파트일 수도 있어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신 경험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답변이 부진해서 좀 안타까웠던 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를 오늘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 최대한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3 시험이 총 6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파트 3는 어떤 파트예요? 전체 11문제 중에 4번, 5번, 6번에 해당하는 토익 스피킹 단답형 질문입니다. 답변 시간이 불과 15초, 15초, 30초.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답변이 끝나요. 그럼 그 진짜 1초, 1초가 답변의 등급을 정말 좌우하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될 텐데, 준비 시간을 주긴 주는데 이게 3초밖에 안 주기 때문에 그냥 순간 뭐 목 가다듬고 그럼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의 반사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좋은 답변들이 좀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템플릿처럼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 특징은 일상생활의 소재의 단답형 답변이에요. 그래서 답변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퀄러티 있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등급이 만점이 나옵니다. 이 답변은 반드시 또 만점을 받아야 되거든요. 문제별로. 질문이 화면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시험 보다 보면 질문 읽어주기도 하지만 질문 자체가 화면에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답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를 절대 그 답변을 혼자 막 만드시는 것보다는 그 답변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요소를 여러분 좀 보시면 좋냐면요. 화면에 있는 질문 문구 자체를 그대로 답변에 좀 활용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 답변 전략이 막 본인의 실제 인생을 다 영작해내는 것보다는 정확한 어법의 문장이 잘 나가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어법의 문장이 나가는 게 제일 만점 받기 좋은 답변들이기 때문에 문제의 문구를 그대로 갖다 쓰면서 그거를 주제와 살짝 연결해서 깨끗한 문장 한 3개, 3개, 여기선 한 5개에서 6개 정도, 이 문제에서는 그 정도로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신의 인생 얘기를 그대로 담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다 보면 많이 틀려요. 말도 잘 안 나오고 말이 안 되는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많은 감점을 당해요. 딱 들었을 때
깨끗해야 됩니다. 답변이. 어법상도 딱 정확해야 되고요. 자, 두 세트를 좀 골라왔어요. 일단은 상품 구매와 이 서비스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주제다 보니까 뭐 물건 구매하는 이야기들, 구매 이력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이용하는 얘기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8월 달에 쉴 때 나왔던 세트를 저희가 그대로 거의 복원을 해봤거든요. 하나가 스포츠용품 구매에 관련된 질문들이었고, 하나가 모바일 앱, 이런 질문 자주 나옵니다, 요즘에. 모바일 앱에 관련된 이용 행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3개씩 나왔어요.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 구매부터 해볼게요. 자, 문제가 화면에 표시돼서 읽어주거든요. Imagine that a technology magazine is preparing an article.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sporting goods. 자, 이 단어는 뭐 모르는 단어는 아니니까 sporting goods. 요즘에 우리가 굿즈 하잖아요. 이 굿즈가 뭐예요? 상품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포츠 용품 같은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이러면서 화면에 문제가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저 뒤에 가면 화면에 문제가 표시가 안 되는 세트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화면에 표시가 되죠? What is your favorite sport? And when was the last time you bought a sporting good for it? 자, 그럼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어떤 용품을 샀던 적이 언제 마지막으로 있었냐? 그걸 물으는 거거든요. 자, 그럼 두 가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이 랜덤하게 만약에 답변을 해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이런 것 같아요. 뭐 특정하게 답변을 여러분이 자기가 뭐 I like baseball, so I buy baseball bat 2 months ago. 막 이런 식의 답변이 본인 현실에 맞을지 모르지만 문법이 너무 많이 틀려요. 들어가서 말이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혹은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이거 답변하셔야 되거든요. 나는 스포츠 용품을 제대로 사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과연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되게 어려워요. 하나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를 계속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셋 다 없다라고 답변하는 건 정말 최악의 답변입니다. 어떻게 답변 내용에서 답을 뭐 등급을 높게 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누누이 저희가 토익 스피킹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특히 4번, 5번, 6번에서는 자기 인생 배제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본인 인생대로 하게끔 만들어 드리고 싶으나 너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약간 공식과 같은 그런 템플릿을 연습해 들어가면 일단 깨끗하게 답변할 수 있다고만 보여주면 등급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favorite이란 말이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가장 좋아하는 게 뭐야? 이게 my favorite 뭐 is 뭐 이렇게 답변을 하는 전략보다는 뭐가 낫다고 그랬어요? 수업 지금 들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양하다 하고 그 중에 뭘 가장 좋아한다. 이걸 답변 로직으로 참으세요. What is your favorite 뭐 그러면 I like 뭐 이렇게 시작하지 말고 well, you know 처음에 약간 필러 주다가 well, you know 그럼 필러 줘도 돼요. 처음에 너무 막 급하게 들어가기 싫으면 well, you know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요. Well, you know I like various types of sports. Among them, I like baseball the most. 자, 아무 운동이나 넣으세요. 자기가 약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 템플릿, 빨간색이 템플릿인데 요거 그냥 넣으라고요. Well, you know, I like various types of sports. Among them, I like baseball the most. 자, 그 다음에 됐죠? favorite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어만 바꿔가지고. 책으로 물어봤으면 well, you know, I like various types of books. Among them, I like comic books the most.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물어보거든요. 마지막으로 했던 게 언제냐. 여러분이 구매도 안 해봤을 경우에 할 말이 없다고 이럴 경우.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인생은 잊으세요. 그냥 템플릿 한 4-5개로 준비하고 만점 나와요. 만점. 시험은 일단 높은 점수를 받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the last time에 대해서 the last time I bought a sporting good for it. 이 문제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라고요. The last time I bought a sporting good for it was a few weeks ago. 이걸 템플릿으로 그냥 쓰세요. 이거 그냥 똑같이 하라고요. 예를 들어 the last time 그대로 I bought a sporting good for it. 그 다음에 과거로 was a few weeks ago. 이렇게. 몇 주 전, 몇 달 전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a few weeks ago로 그냥 통일해서 얘기합니다. 완벽한 답이에요. 만점 나옵니다. 3초의 준비 시간 동안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라니까요. 3, 2, 1, B 이런데 무슨 생각을 하고 영작을 해요. 즉흥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만점 받는 좋은 전략은 favorite에 대해서는 various types of among them. The last time에 대해서는 the last time I bought 그대로 붙여주면서 was a few weeks ago. 그렇죠?
여러분 금방금방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질문, 모든 소지의 질문에 똑같이 이렇게 답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3초의 준비 시간, 15초 답변. 이거 지금 방금 해줄 이 정도 하면 15초 다 지나가요. 그 이상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15초가 얼마나 짧은데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정말 또 너무너무 맞는 템플릿이라고 일단 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험 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자신감 있게 수월하게 답변이 잘 나오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것들이 템플릿이 다른 게 아니라 약간 독보 같은 거예요. 저희 선생님들이 시험을 이걸로 수십 번 보니까 200점 만점 레벨 8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추천을 드리는 거라고요. 저희도 저 인생 얘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올바른 문장을 쓰려고만 노력하지 인생 얘기 그냥 다 지워요. 굳이 여기서 내 인생 얘기 다 안 하거든요, 저희도. 자, 문제가 before buying sporting goods 사기 전에 do you do online searches about them? Why not? 너 저기 뭐 스포츠용품 살 때 인터넷 검색하냐? 그러니까 모든 물건 구매할 때 인터넷 검색을 안 하지 않잖아요. 한다는 하는 건데 뭐 한다. 근데 스포츠용품을 안 사는 사람들은 또 그래서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이게 스포츠용품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주제로 또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가구 사고, 전자제품 사고, 뭐 옷 사고, 뭐 모든 제품에 대한 구매를 물어보시는데 그거마다 다 다른 답변을 준비해 들어가면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성비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why not 이런 거 나오잖아요. 당신 뭐 하기 전에 이렇게 합니까? 왜요? 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그때 달라요로 답하는 거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저희랑 수업하신 분들은 이미 이거를 입에 지금 이미 붙인 상태예요. 우리말에 50대 50 있어요, 없어요? 있죠? Well, I think it's 50-50. 너무 쉽잖아요. I think it's 50-50. 딱 들으면서 느낌이 와야 돼요, 3초 동안. 3, 2, 1. 아, 이거 50대 50이다.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 I sometimes, 그대로 긁고 와요. Do online searches before buying sporting goods. 문법 틀릴 일 없죠? I sometimes do online searches before buying sporting goods. But I sometimes do not. 자, 뭐뭐 한다 쪽에 한다란다는 I sometimes 뭐뭐뭐 but I sometimes do not. 끝. 거기서 끝내세요. do not 아닐 때도 있어요. 가끔 검색을 할 때도 있지만 가끔 아닐 때도 있어요. It depends on the situation. 그때그때 달라요. 다시요. It depends on the situation. 그때그때 달라요. 요거까지 템플릿처럼 외우면 됩니다. 요거와 요거를 템플릿으로 정확하게 쳐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템플릿을 갖고 5번 문제 완벽한 답이 나옵니다. 양자택이라는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여러분이 어떤 문구를 넣는지는 문제에서 긁어오면 됩니다. 됐죠? 이건 여러 가지 또 각도로 한 4-5가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각각의 문제별로 저희 수업에서 여러 개의 세트를 이미 연습했죠. 수업 인강이나 현강으로 들으신 분들은 그냥 라이브로 이렇게 좀 들으실 분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그래서 이건 어쨌든 오늘 특강을 통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걸 꼭 잘 인지해 주세요. 자, 그 다음 30초짜리 조금 이제 긴 답변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o you when buying sporting goods? Why? 자, 이렇게 6번에 그냥 떡하니 질문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셋 중에 골라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셋 중에 골라라 나오는 것이 여러분이 뭐 순간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뭘 골라도 답변이 가능하게 자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주제별로 자꾸 바꿔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스크별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템플릿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당신한테 가장 임포턴트한 게 뭡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어떤 주제에 나와도 그때마다 다르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답변 연습하면 모든 질문을 다 똑같이 답변하면 돼요. 완벽하게. 해볼까요? 자, 스포츠 용품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격. How well known the brand is. 뭐 가격이나 제품 브랜드인지도 where the store is located. 자, 이 셋 중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라는 어떤 질문에 가장 적합한 걸 골라봐요. 이거 아니에요? 상점 위치. 상점 위치가 너무 멀면 그렇잖아요. 뭐 온라인 상에 시킬 수는 있는데 상점 위치가 가까우면 집 앞에 있으면 금방 가서 살 수 있잖아. 쉽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더 쉽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는 걸 빨리 골라보라고요. 머릿속으로 빨리 고르세요. 그래서 빨간색을 요거 템플릿 요거만 외우면 만점 나옵니다. 해볼까요? 시간 전략 템플릿이라는 거예요. I think
이걸 그대로 주어로 잡아요. 골라서 where the store is located is most important. 이렇게 문장을 잡는 거예요. 여기 문제에 나온 문구를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I think where the store is most important. 자, 예를 들어 if the store is close by, I can get there more easily. 자, 이거는 그냥 if I 뭐뭐뭐 해도 되고 if 다음에 주어가 꼭 내가 나올 필요 없이 공간이나 어떤 다른 장소가 나와야 되고 if the store is close by. 부사예요. close by. 가까우면 I can get there. 여기까지 갈 수 있다. more easily.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 I can get there more easily. 거기 좀 더 쉽게 갈 수 있다. 됐죠? 여기까지만 나오면 돼요. 가정법 뭐뭐 할 수 있다. more easily. 이 문장은 조금 뭐 정확하면 좋은데 여기서 살짝 틀려도 괜찮아요. 근데 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좋긴 좋겠죠? 그 다음은 혼자 하나 안 틀리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점수 나와요. 그러면 then I can save a lot of time and energy. 시간과 노력을 많이 아낄 수 있고 I do not have to waste time.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I do not have to waste time. I will be able to spend my time more efficiently. 시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I will be able to spend my time more efficiently. 이건 템플릿으로 그대로 외우시고 여기다가 when I shop for sporting goods 이런 거 하나만 붙여주세요. 뭐 when I buy sporting goods 해도 되고 when I shop for도 산다는 얘기죠. sporting goods. 여기까지만 하세요. 끝입니다. 마무리 문장 10초 정도는 어떻게 채우냐면 똑같이 마무리하세요. 같은 얘기를 또 하라고요. 그렇게 채우세요. 만점 나오다. 이렇게 하면 200점 만점 나온다니까요. 저희가 이 문제에서 만점이 나왔기 때문에 200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이걸 똑같이 수십 번, 두세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이미 해봤다고. 수십 번 시험에서 190, 200 나와요. 거의 200 항상 나와요. 이렇게 해도. So 이게 이유입니다. This is why I think where the store is located 똑같이 하라고요. Where the store is located is most important when buying sporting goods. When buying sporting goods. 이걸 갖고 문장 만들었잖아. Where the store is located is most important when buying sporting goods. 그렇다고 생각한다. This is why I think. 이렇게 마무리 문장입니다. 자, 좋고요. 여러분한테 지금 이 문제 만점 받는 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시험에 여러분 시험에 이 스포츠 용품이란 소재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시험 뭐 다음 달에 볼지 다다음 달에 모르겠는데 이 스포링 굿즈란 게 1년에 막 10번씩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바꿔 있거든요. 근데 질문 내용은 똑같아요. 비슷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스포링 굿즈만 바뀔 뿐이니까 답변을 이렇게 하나만 정확하게 손을 잡아서 연습하고 들어가면 제품이 뭐가 나와도 무조건 만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거는 상품 구매 질문이었고 서비스용 모바일 앱.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mobile apps. 이거 2020년 8월에 시험에 그대로 나왔던 세트들이에요. 그대로. 가장 최신 테스트예요. 우리가 괜히 최신 기출 특강이라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bought a mobile phone? And was it a smartphone? 딱 여러분 시험에서 보자마자 자신감을 느꼈어야죠. last time 나왔네. 자, 언제 휴대폰 샀는지 생각하지도 마세요. 생각해요, 생각하지 말아요. 자기 인생 지우라니까요. 자기 인생대로 답변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템플릿을 생각하라고요. 그래야 만점이 나와요. I buy 핸드폰 2 years ago. 이게 만점이 나올 것 같아요? 절대 만점 안 돼요. 그런 문장들은. 중간 점수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좀 퀄리티가 높은 문장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돼요? Last time 이걸 R로 바꿔야죠. I bought a mobile phone was a few months ago. was a few weeks ago. 해도 돼요? 내가 휴대폰 지난주에 안 샀으면 어때? 나는 이런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스마트폰이었습니까? 이건 약간 yes or no question이죠. 그래서 and yes. 그리고 맞아요. It was a smartphone. Was it a smartphone? 바꿔서 it was a smartphone. 우리가 한 건 yes 붙여준 거가 없어. And yes. 자, 앞에 하고 the last time I bought a mobile phone was a few months ago. And yes, it was a smartphone. 최신 기종이었겠지. It was one of the latest models. 이거 간단하게 외우세요. It was one of the latest models. 전자기기나 전자제품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냥 최신 기종이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끝내는 거예요. It was one of the latest models. It was one of the latest models.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뭐 이 문제는 어렵지 않았겠죠? 저랑 훈련을 하고 들어가셨으면. 그 다음에 If you are interested in buying a mobile application. 자, 여기까지 뭐 앱 이용에 관련해서 언제 휴대폰을 구매했냐 해서 앱 질문도 아니네. 휴대폰 구매 질문이었죠, 이거는.
앱에 대해서 물어보겠다고 휴대폰을 물어봤어 먼저. 물어보겠네요 이제. 자, if you are interested in buying a mobile application, how would you get information about the app and why? 자, 이것도 어떤 정보를 어떻게 얻겠느냐라는 질문이 시험에 자주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진짜예요. 너 정보를 어떻게 주로 얻느냐? 일단 뭐 2번 중에 1번 꼴로 나오는 것 같아요. 시험에. 진짜예요. 그러면 정보를 여러분 얻는 방법이 요즘 뭐예요? 다 검색 아니에요? 모든 답변을 검색으로 통일입니다. 네가 가장 좋은 커피숍 같은 거 어떻게 찾니? 이것도 정보를 어디서 얻는 얘기예요. 너 옷 같은 거 주로 어디서 살 때 어떻게 알아보니? 다 정보를 어디서 찾는 얘기예요. By doing some online searches. By doing some online searches. 그냥 템플릿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걸 붙여서 쓰면 돼요. I would get information. I would get information about the app. About the app 해도 되고 about apps 해서 일반화시켜도 되고. 자, about the apps 관사 없이 여기서 그냥 apps예요. By doing some online searches. 온라인 검색 그냥 몇 번 함으로써 이렇게 그 정보를 좀 얻습니다. I can check out the comments that other people left for the app. 자, checkout이 뭐예요? 이게 약간 본다는 얘기를 checkout이라고 그래요. You should check it out. 너 가서 직접 봐. check out. 호텔에서 나오는 것도 checkout인데 이 빨간색 부분은 좀 점수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일단 그대로 좀 외우세요. You can check out the comments. 남들이 한 멘트. comments that other people left on the app. for the app. for를 합시다. for. 그 앱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후기 쓰잖아요. 앱 쓰고 나서 뭐 좋은 후기도 있고 안 좋은 후기도 많은데 이 앱 괜찮아요. 이 앱 별로입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커멘트를 내가 체크아웃. 이런 고동산 점수 나올 때 도움 많이 되거든요. 네, 직접 눈으로 확인한다. I think the feedback from other users is reliable information. 이거 조금만 외울게요. 문장 몇 개만 외우세요. feedback이라고 해요. 이런 어떤 사용자의 어떤 평 이런 걸 다 뭐라고 그래요? feedback. I think the feedback from other users is reliable.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형용사 생각도 어려워요. 이거예요. reliable. 의지할 수 있는 뜻인데 이 자체가 믿을 수 있는이에요. 아무래도 다른 사용자들이 쓴 정보가 가장 믿을 만한 정보잖아요. 광고 홍보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광고가 아니라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다른 사용자들이 써준 후기다. 이 두 줄만 연습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앱에만 쓸 게 아니어서 그래요. 온라인 검색해서 이것저것 찾아봅니다. 다른 사람의 후기를 봐요. 그거를 여러분이 쓰실 때 이 두 줄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시험 전반에 어떤 주제가 나와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온라인상에 검색해봐요. 남 얘기 중요하고 믿을 만한 정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통한계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번 달에 이 3개짜리 고르는 게 많이 나왔네요. 자, 봅시다. If you are installing a travel app, 여행 앱에 대해서 보자. Which of the following would be most helpful and why? 셋 중에 여행 앱 관련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느냐?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다. 이걸 뭘가 좋을지 골라보세요. 셋 다 되는 경우도 많아요. 셋 다 더 쉬워지게 해주는 거지. Language translation, 뭐 언어 번역돼 있는 거. Recommendations for tourist attractions. 이거 뭐야? 관광 명소죠? 관광 명소에 대한 추천. Reviews about hotels. 사실 이거하고 이거 골라도 되겠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돼 있는 게 나아요? 한국말로 돼 있는 게 나아요? 한국말로 돼 있는 앱이 낫겠죠. 셋 다 좀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려니까요. 이 6번 문제가 30초짜리인데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거를 현장에서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희도 시험을 수십 번, 100번 넘게 본 선생님들이잖아요. 이게 들어가서 그냥 30초에다 경력까지 주기가 거의 불가능하더라니까요. 깨끗하게 주기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저희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거의 템플릿을 써요.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more easily 하면 끝난 거라고요. 더 쉽게요. 그러면서 시간 아낄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 쓸 수 있다. 이걸 연결하라고. 그 문장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지. 자, 예를 들어 관광 명소에 대한 추천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most important 하지 않겠습니까? 혹은 most helpful 하지 않겠습니까? I think recommendations for tourist attractions would be most helpful. 되겠네요. 가장 도움이 될 것 같다. If I can get recommendations. 자, 예를 들어 이런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I can decide which places to visit. 이런 좀 영장해야죠. I can visit 어느 장소를 갈지 which places to visit more easily. 좀 더 쉽게 장소 방문이 가능하다. Then I can save a lot of time and energy and do not have to waste time. I'll be able to spend my time more efficiently when I travel. 끝!
그 다음은 이거 그대로 다시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So, this is why I think recommendations for tourist attractions would be most helpful. 이거까지 해서 when I am installing a travel app. When I'm installing a travel app. 그죠? 이걸 주어로 잡았고 recommendations for tourist attractions would be most helpful when I am installing a travel app. 이렇게 해서 만든 문장 만들어주세요. 30초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30초 꽉 차요. 이 이상의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이상하기 힘들어요. 어땠습니까? 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세요? 자, 토익 스피킹에서 좀 어려운 파트는 뒤에 10번, 11번이고요. 4번, 5번, 6번에 해당하는 이 파트 3는 상당히 좀 평이하게 답변이 가능한데 만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딱 그 제한된 시간에 깨끗한 완벽한 문장이 나가지 않으면 만점 처리 안 하기 때문에 분명히 감점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템플릿을 지금 여기 지금 오늘 한 것 중에 이 빨간색 문장도 있잖아요. 그런 걸 최대한 보고 이 주제가 아니라 다른 주제가 나올 때도 같은 식으로 답변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토익 스피킹 준비가 매우 효율적이 되고 파트 3는 금방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파트가 됩니다. 어떠셨어요? 이번 달에 나왔었던 세트 2개만 봤는데도 감이 많이 잡히시죠? 자, 저희 이렇게 원격 화상으로 지금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막 강의만 하는 형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수업 중에는 막 채팅해요. 여러분하고 막 질문도 하고 해보라고 하고 막 농담도 하고 너무 수업이 재밌거든요. 자, 원격 화상 수업이 지금 8월 이후로 계속 저희는 연말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교실 강의 없고요. 여러분 화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그걸 또 녹화해서 인터넷 강의로도 제공을 할 예정이니까 자, 9월 달에도 토익 스피킹은 우리 파고다 토익 스피킹의 신 김소라 연석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 함께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